반갑습니다. 좋은 부모 소리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하남 부모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화를 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또는 부부싸움을 했을 때,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밖에서 혹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이 불편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드러낼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화가 났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화가 났을 때 우리 아이에게 주로 어떤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할까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화가 났든 아니면 다른 일로 화가 났든 부모님들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들이 화가 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답을 했던 10가지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화가 나면 주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뭘 잘못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라고 해요. 라는 답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될까요? 연령이 어린 유아들의 경우 야단을 맞고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고 잠시 그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야단을 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는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이런 모습을 보고는 반성하지도 않고 장난도 치고 있다고 다시 야단을 맞게 되죠. 특히 유아의 경우 집중 시간은 짧습니다. 또한 주변의 유혹에 금방 흔들리게 되어서 흔들린다라는 것이 이 유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아의 특성을 모르시고 계속 야단을 치고 반성해라 하고 방에 들어가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과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유아들은 부모님이 화를 낸 후 방에 들어가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에서 내가 보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기보다는 엄마는 나만 싫어한다 라는 생각에 더 큰 소리로 내어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끔은 나 혹시 나를 싫어할까봐 엄마의 관심을 다시 찾기 위해 울다가 갑자기 나와서 엄마에게 배가 아프다고, 목이 아프다고, 또는 어디가 아프다라는 말로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또는 울면서 엄마에게 와서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엄마가 혹시 나를 싫어할까봐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어린 유아는 이런 어떤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인지도 조금 논리적으로 발달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잘못을 생각하다 보면 원인과 결과도 따져보게 되고 그렇게 따져보니 꼭 나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 방에 가서 잘못한 거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모님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른들이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3번, 4번 같은 말을 반복한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한 번 말을 하면 잘 듣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죠. 이런 행동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울먹이면서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또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그럴 거지. 확실하게 말해. 정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며 2번, 3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또는 잘못한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는 이제 절대 그러지 마 라고 아이에게 당부를 하고 아이가 네 라고 대답하면 정말이야?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때는 엄마도 정말 화낼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다그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 라고 했는데 묻고 또 확신을 받으려고 계속 반복해서 묻는 이런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 번째, 부모님이 화가 나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화를 내기도 한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끼리 싸움을 해서 누군가 한 명이 울거나 사고를 치게 되면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왜 그랬냐며 누가 그랬냐며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먹이며 그게 아니라 라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너희들 때문에 엄마 너무 힘들어 하고 짜증과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아이가 일러주는 말만 듣고 우리 아이를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를 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미안하다며 토닥거려줍니다. 마치 그 아이의 부모인 것처럼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들어주지도 않고 화를 내는 부모. 또 나보다 다른 아이를 더 챙기는 부모를 보면 우리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른들이 화가 나면 혼낸 뒤 하루 또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대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들은 야단을 맞고 나서도 돌아서면 배고프다며 간식을 달라고 한다든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엄마는 그럴 기분 아니야 또는 엄마는 아직 화 안 풀렸어 또는 이런 말은 하지는 않지만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아이가 해달라는 것 해주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영혼 없는 모습들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하하호호 웃으면서 말을 할 것을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재밌네 라는 말 정말 영혼 없이 들리지 않으시는가요?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녀와 같이 있으면서도 자주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긴 한숨을 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면 옆에 있는 내가 기분이 나쁠 정도로 한숨을 쉬어요. 긴 한숨을 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야단을 맞은 아이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한숨을 쉬며 기운이 없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다른 자녀가 묻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
라고요. 그러면 부모님은 힘없이 다시 긴 한숨을 쉬며 대답하죠. 아니야, 괜찮아. 이럴 때 야단을 맞은 아이든 맞지 않은 아이든 엄마의 긴 한숨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이 크게 싸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야단치고 있는 순간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고 이러한 시끌벅적한 집안 분위기에 아빠가 화를 내고 어떻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냐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말에 다시 엄마가 화를 냅니다. 그럼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좀 놀아주던지 집안일을 도와주던지 라면서요. 야단을 맞아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고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싸워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죠.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서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또 뭘 잘했다고 우냐며 야단을 친다 라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싸우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나는 힘들어지고 힘들어서 울게 되면 또 그 우는 모습까지도 야단을 맞게 되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부모님께서 화가 나게 되면 지금의 일과 상관없는 옛날의 일도 들추어서 잔소리를 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잘못한 일을 야단치면서 며칠 전, 몇 주일 전, 혹은 몇 달 전 일까지 다시 기억해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 너 맨날 그러잖아. 항상 그러잖아.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야단칠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너는 항상 맨날 그래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아이는 늘 잘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 형제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누구누구는 옆집 누구누구는 너희 누나를 봐 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부모님. 지금 잘못한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까지 또는 더 잘하는 사람까지 비교해가며 계속 잔소리하는 부모에게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화가 나게 되면 무조건 핸드폰을 압수하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못 쓰게 한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야단이나 폰을 주는 부모 중에는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조건 핸드폰 압수, 게임 며칠 동안 못해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과 싸웠다. 그래서 동생이 울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핸드폰 내놔. 앞으로 게임 못해 라고 한다는 거죠. 과연 동생과 싸운 것이 핸드폰과 게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이가 어린 유아라도 벌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과 연관성이 없으면 지금 받고 있는 벌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마지막으로 말로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준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훈육을 경험한 아동은 전체 아동의 5.5%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이상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10가지의 방법으로 잘못된 행동을 야단을 친다든지 벌을 주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총 11가지 긍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 11가지 중에서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과연 몇 가지로서 화가 났을 때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나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당연히 혼나야 된다라는 마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잘못한 순간 누가 가장 걱정이 되고 불안해질까? 그건 바로 잘못을 한 우리 아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난 후 혹시나 야단 맞을까? 심하게 혼이 날까? 불안해 할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야단보다는 놀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일로 인해 부모인 나도 놀랐다라는 것을 나 전달법으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무조건 화내지 말고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라고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고 어떤 행동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밖에서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내는 행동은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뿐만이 아니고 자존감에도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야단을 칠 수 없다면 돌아오는 길에 아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잠시 아이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든지 이동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이리 와! 엄마랑 저리 가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간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야단 맞겠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내다 보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의 단점을 말하게 됩니다. 마치 험담처럼 그 아이의 단점을 열거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는 나는 그런 행동을 잘못하는 아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의 일까지 몰아서 야단치지 말고 지금 잘못한 것에만 집중을 해서 타일러 주셔야 합니다. 옛날 것까지 들추겨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너무 억울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야단을 치시기 전에 이 아이가 하는 이 상황들을 과연 나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었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씁니다. 이럴 때 무조건 학교는 가야 돼. 갔다 와.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엄마나 아빠도 어릴 때 진짜 학교 가기 싫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라며 부모님의 어린 시절도 떠올려 보시고 우리 아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일을 다루거나 벌을 주시고 나면 잘한 행동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잘한 행동은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 잘못한 것은 지금 다르지 않으면 또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잘한 행동을 더 많이 칭찬함으로써 칭찬을 받기 위해 잘한 행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싸움으로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시는 말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 또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초미세먼지보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아이들 앞에서 싸우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부모님의 싸움으로 인해 아이들의 긴장, 불안은 정서와 심리, 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금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단을 치실 때는요, 무조건 부모님의 방식대로 야단을 치기보다는 아이들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사전에 약속을 정해놓고 합의된 방법으로 훈육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합의된 방법이기 때문에 야단을 맞더라도 좀 덜 화가 나고 분하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이 방식대로 번을 준다면 아이들은 더 많이 화가 나고 분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다. 돌아보니 내가 좀 심하게 야단을 쳤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얼른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행동, 이러한 사과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녀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나면 서로 이야기를 통해 사과도 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들어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먼저 바꿔야 나가야 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부터 바꿔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신다면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